안녕하십니까. 카이사르입니다. 1월 12일 시황 방송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정혜원 시황이 아니고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 분석에 대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매우 길고요. 그 다음에 시장 추세 분석하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 또는 장기간에 대해서 꼼꼼하게 시청하지 못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오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년 동안 이제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교육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교육 대상자를 다시 선발을 합니다. 25년도에는 신청자분들을 한 20명으로 딱 잘랐어요. 선착순으로 교육생을 선발해서 2월 달부터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요. 조건에 맞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이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신청을 하시고요. 오늘은 글로벌 시장 매크로 분석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양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1시간가량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이제 카이사르가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픈해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기술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대세 상승 파동과 조정 파동 이런 것을 피보나치 수열과 일모, 이평선 여러 가지 접목을 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을 오늘 총체적으로 실시간으로 쭉 나열을 해서 어디까지 상승을 하고 어디에서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지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 기술적 분석에 관심이 없다. 빨리 나가셔야 돼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들으면은 이게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을 했는데 거기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크로적으로는 더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서 카이사를 꺾인다 했는데 더 갑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 들으시는 게 차라리 시장을 보는 눈에 통찰력이 더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추세 매매 하신 분들은 꼭 기술적으로 분석을 꼭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듣고 앞으로 1월달 또는 2월달까지 그 파동을 한번 카이사르가 분석한 것을 적용을 해서 추세로 한번 시장을 한번 시장하고 견줘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육을 안내를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참고용이고요. 투자에 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까 꼼꼼하게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서 분명히 이제 카이사르가 분석을 할 때 어느 선이 이탈이 되면 상방이다. 어느 선이 이탈이 되면 뭐 하방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착각을 하고 적용을 잘못하면은 낭패가 됩니다. AS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정의원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디스코드로 전달을 해서 기술적 분석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중간에 변경을 해서 전달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유튜브로 듣는 분들, 준회원 분들은 그렇게 AS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들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 시장 마감이죠.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요약을 간단히 하면은 고용지표가 예상 대비 양호하게 발표됐다. 이거 요즘 그런데 미국 시장의 고용지표니 이런 거요 별 관계가 없죠. 우리 시장이 워낙 전 세계에서 강하기 때문에
3대 지수가 동반 상승을 했다. 그 다음에 반도체 부분, 부동산 관련 급등의 지수 상승을 했다. 이 정도고,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야간 선물과 지수가 동반 상승해서 마감했다. 여기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습니다. 중요 이슈는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 판결을 하기로 했는데 유예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오면 미국장이 조금 한 번은 출렁하는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 있었는데 유예를 함으로써 다음 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농업 실업률 하락, 그 다음에 MBS 유동성 확대 기대, 그 다음에 에너지 원전 전력주가 강세했다. 그 다음에 TSMC 실적, 미국 반도체 뉴스라는 발언으로 반도체 섹터가 급등을 했다. 이 정도 이슈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취합했을 때 코스피 시장의 긍정 요인, 지금 긍정 요인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죠. 일단은 외국인이 팔아도 기관과 개인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주식을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30%가 넘습니다. 두 종목이 계속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의 조정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종목을 잘못 들고 있어서 반도체 섹터가 아닌 다른 종목을 들고 있었을 때는 소외감을 느낀다.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긍정 요인은 어쨌든 반도체가 엄청나게 강하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아주 심층적으로 뒷부분에 다시 분석을 해서 과연 지수가 얼마 정도까지 더 갈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 요인, 요즘 이제 부정 요인이 하나씩 조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영향력이 상당히 없었는데 이제 조금씩 커지고 있죠. 목소리가.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 그 다음에 SNS 같은데 한마디 던지면 지수가 출렁이는 그런 모습은 요즘 조금 희석이 됐지만 요즘 다시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입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시장이 도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수급이 지금 뭐 하루 샀다 팔았다 뭐 이런 시장의 형태가 돼서 대규모로 팔았다 대규모로 사는 그런 시장의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한 주체일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거듭 얘기하지만 외국인을 통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외국인 미국계도 있죠. 유럽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 중국계,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큰 선 싱가폴계가, 아시아에는 싱가폴계가 있죠. 홍콩은 좀 많이 줄었어요. 옛날보다. 홍콩 직팔, 그 다음에 중공계도 있지 않습니까? 중동계. 이런 여러 주체들이 모여서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은 아침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데 오후장에는 다른 외국인들은 매수를 한다 이거죠. 왜? 앞 전망이 좋으니까. 그래서 같은 외국인이 아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시장이 아침 시장하고 오후 시장하고 다릅니다. 또 매매 형태도 달라요. 어느 날 보면 아침에는 매도를 계속했다가 오후장에는 다른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매수를 했는데 사다가 안 삽니다. 그러다가 오후장에 매도를 하면서 급락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장세가 지금 계속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을 요즘은 세분화하지 않으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아침에 매우 약하다가도 오후에 강세로 가고, 오전에 엄청 강하다가도 갑자기 흘러내리는 파동이 전개가 되면서 거기에 또 파생해서 옵션 만기와 연계된 그런 매물에 의해서 급락과 급등을 하는 아주 변동성이 심한 장세이다.
캔들 하나만 놓고 보면 계속 양봉으로 상승장이지만 그 중간에 움직이는 파동을 보면 하루에 100포인트 이상씩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도 쉽게 맞출 수 없는 시장입니다. 음봉으로 뭐 마이너스 막 4, 50포인트 내려갔다가 갑자기 플러스 100포인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시장인가 하면 100포인트 올랐다가 다시 보합 만들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너무 변동성이 장중에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은 꼼꼼하게 아침 저녁 분리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 이제 2000대에서 2000대 중반에서 지금 4000 중반대까지 거의 지수가 이제 배수가 올라왔죠. 이제 피로감을 조금 느끼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매크로적으로 한번 따져볼 건 따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월 12일이죠. 월요일날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외국인이 금요일날 대규모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하이닉스를 제가 연속 상승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약간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는 하락했다가 양봉을 내서 마감을 했지만 하이닉스도 장중에 약간 쉬는 타임이 됐습니다. 그러면 구양 이름이 돼요. 그러면 10일까지 양봉이 또 하이닉스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을 철저하게 보셔야 되고 이 트럼프 관세 문제는 뉴스를 점검을 해야 되니까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죠. 이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눈으로 바로 보일 수 있는 거고 이것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속보에 의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징, 우리 시장의 특징은 지금 위클리 옵션 만기 오후장하고 오전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 대고 이 방송을 듣는 분은 이제 대부분 파생인일 텐데요. 파생인 아닌 분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전 오후장, 특히 또 오후장에는 개인과 애인 간의 엄청난 옵션 포지션으로 보통 100억씩을 쥐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외국인이 이기고 어떤 날은 개인이 이기고 이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지수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 다음에 3시 넘어서 예전에 같으면은 보통 이제 2시 정도면은 방향성을 알 수가 있었어요. 분석에 의해서 이게 상방 결제가 상당히 확률이 높다. 하방 결제 확률이 높다. 그런데 요즘은 2시 이후가 아니고 3시 이후 어떤 때는 3시 뭐 10분 파동에서도 이 선물이 4, 5포인트가 움직이는 그런 엄청난 변동성이 됩니다. 4P 내지 5P가 움직인다는 것은 선물로 보통 막판에 300에서 500%짜리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짜리가 막 5.0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500%라는 건. 그 한순간에 어떤 사람은 깡통이 나고 어떤 사람은 좀 대박이 나는 그런 파동이 계속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월요일 날도 또 만기가 되죠. 월요일 날 만기가 있는데 3시 이후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요즘 시장은. 특히 대형주 갖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잘 가던 주식이 폭삭 또 계속 죽어 있다가 3시 이후에 급등을 시키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2시 이후뿐만 아니고 3시 이후에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그런 시장의 형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체크를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과연 이제 상승 1단계가 마무리가 되느냐 이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쉼없이 달려왔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타 법인 또는 뭐 금투 전 우리
국내에 있는 세력들은 전부 매수로 달려들었어요. 외인들은 전부 팔고. 이런 현상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누군가가 여기서 상처를 크게 입을 수 있어요. 추가 상승을 하면은 국내 시장에서 지금 매수하는 세력들은 플러스가 나겠으나 외국인은 왜 팔지? 그런 퀘스천 마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매우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레벨업을 한 번 더 할 건지 아니면 횡보 내지 약간 눌림 조정으로 가는 그런 시장의 형태가 될 건지를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 이거죠. 왜 고민을 하느냐? 하락한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지금 전문가들 이제 100명을 놓고 얘기를 하면 하락한다는 사람 지금 몇 명이 불과하다고. 전부 다 상승론자예요. 5천 간다, 뭐 6천 간다, 10,000 간다. 여기서 뭐 눌림이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파생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10%만 조정받아도 엄청난 겁니다. 10%만 조정을 받아도 선물로 60에서 70포인트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 한 계약으로 뭐 따지면은 몇 천만 원 손실이 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이상하지, 여러분들도 이상하죠. 하락론자리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상승을 외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시장은 오히려 무거워지고 있다. 이게 미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를 보는 시선이 변화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뭐 또라이다 막 뭐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지수가 막 급등락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상징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 상승 논리는 완벽해 보입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보면 하락할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차트를 보면 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우 차트를 보던 나스닥, S&P 뭐 다른 여타 종목, 그 다음에 뭐 대만이라든지 니케이 차트, 그 다음에 유럽 차트들을 보면 전부 우상향에 조정받을 기미를 못 보여요. 이게 너무 완벽해. 너무 완벽할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 이게 하락론자들이 많이 있으면서 지수가 좀 올라가다가 눌림 조정 받고 올라가다가 눌림 조정을 받으면서 손바뀜이 좀 되면서 건전하게 올라가는 시장이 더 세게 가는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눌림이 없어요. 그렇죠?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모두가 말합니다. 미증시는 안 빠진다. 이번은 다르다. 무조건 오른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상방론자들만 있기 때문에 지금 파생해서 혹시 숏으로 들고 있는 뭐 세력들은 제하고 현물 쪽에서 매도를 하고 싶은 사람이 거의 없죠. 다 샀어요. 개인들. 국내 자금도 20조 이상 유출이 되면서 해외로 빠져나가서 계속 샀죠. 개인 자금 미장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돈이 없죠, 지금은. 그런데 이게 작년에 이렇게 빠져나가고 계속 외국으로 나가서 주식을 사 모았는데,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국장은 엄청나게 올랐고 미 증시는 별로 못 올랐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한국 사람들이 껴들어서 그렇죠.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 선물의 주체가 한때 2000년도 초반 중반까지 한국인들이 엄청난 거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일도 마찬가지고요. 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국인이 뛰어들어가는 순간
고점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지난번에 테슬라도 한번 그랬죠. 테슬라도 한국 그 투자자들이 뭐 상방으로 테슬라 QQQ 막 3배짜리 몇 배짜리 막 사고 나서 그거 전부 깡통 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테슬라가 반등을 했죠. 우리도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점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완벽하다는 거지. 그래서 흠잡을 데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돈은 계속 풀리고 있고 연준, 트럼프 이 사람들이 급락을 원하지가 않죠. 그래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힘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데 트리거가 나오면 한 번에 모든 악재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몸을 좀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전쟁 나기 전에 고요합니다. 그렇죠? 전쟁 나기 전에 고요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뻥.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선거 논리 함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중간선거가 있는 연도는 무조건 상승이다.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기 위해서 지수를 계속 끌어올릴 것이다. 그런데 그게 한번 꺾고 잘못해서 삐끗해버린다 그러면 중반에 선거는 이제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 뭐 조정을 보였다가 하반기에 급격하게 끌어올리면 됩니다. 지금부터 막 계속 간다고 생각하고 너무 많이 지고 있었을 때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그렇죠? 개인들은 이미 포지션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추가 여력이 지금 현재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시장도 보면 신용 잔고가 어떻게 돼요? 계속 지금 증가되고 있죠. 지금 거의 30조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보면 지금 주식으로 주식시장에 현금 없이 꽉꽉 채우고 있어요. 내려가면은 외국인이 받아주지 않는다든지 여력 있는 사람이 받아주지 않으면 좀 심각한 사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시장이 꼭대기에서는 무조건 절대 이번엔 다르다. 이런 얘기를 쉼없이 하죠. 그 다음에 이게 코인에서 보여준 장면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비트코인에서 보면은 무조건 확실하다. 구조적으로 안 빠진다. 그랬는데 어떻게 결과는 마이너스 30% 빠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비트코인 어떻게 돼? 행보 구간에 접어들었죠. 그 당시 비트코인 못 간다고 한 사람 문매 맞았어요. 그런데 결국 빠졌잖아요. 모든 조건이 맞았어. 상승으로 가는 조건으로. 그런데 조정 파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전제로 해서 우리 주식시장도 너무나 완벽해요. 너무나 완벽해.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나 완벽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목적은 공포가 아니에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 당신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 현금 비중이 과연 얼마인지, 내가 비투를 하고 있는 포지션을 들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종목은 뭘 들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한번 이번 주에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대처가 됩니다. 국내 시장도 지금 신용잔고가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한 번에 무너져 버리면 개인들도 엄청 털린 다음에 대세 상승으로 가는 그런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으로 조심을 좀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한번 자기 포트를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10년물 금리가 계속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4.0 이하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질 못하고 있어요. 이게 금리가 내려오질 않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엔화가 강세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도 약세, 거기에 따른 우리 원화도 약세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서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S&P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뭐 다 그냥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그건 인지가 되는데 과연 기술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파동 계산하는 것은 전문가마다 또 파동하는 사람마다 약간의 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여기를 만약에 1파로 본다면 2020년도에 1파로 본다면 팬데믹 때 ปุ๊ 빠졌던 자리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상승 1, 조정파 3, 4 조정파, 그 다음에 지금 5파로 가는 파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5파다. 그렇죠.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얼마 남았냐 이거죠. 카이사르는 2 이상부터는 어떻게 된다? 버블 구간에 들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추세선을 돌파한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S&P. 그러면은 단순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함에 있어서 1, 4, 5는 5파는 1파의 크기하고 어떻게 해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면 최대 상승할 수 있는 S&P는 7,450포인트 정도 되겠죠. 이 구간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맥심입니다. 근데 그 전에라도 어떤 데이터에서 추세 저항이 되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꽉 채워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내려왔다가 이 위 상단에 요 3파 꼭지점을 지지하고 이렇게 해서 5파 가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5파가 어떻게 되느냐? 5-1, 5-2 이런 식으로 또 상승을 했다고 또 파동론자들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과연 내가 주식 투자를 하든 무슨 파생 투자를 하든 여기 7,000선인데 7,000에서 요 400포인트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내가 돈이 1억이 있다고 그러면 주식을 1억을 몽땅 이 400포인트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채워야 되느냐. 그다음에 여기서 선물을 몰빵을 해서 상방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저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거의 턱걸이에 지금 다 왔어요. 1.38은 7,130포인트, 그 다음에 1.5는 7,440포인트. 여기에 1파하고 길이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오버슈팅이 나면 7,750포인트까지 기술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최고 맥심이면 700포인트면 10%, 10%. 그렇죠? 근데 그 지수가 10%를 올라가는데 이 꼭지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가는 주식만 가는 거예요. 가는 주식만.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 내가 가는 주식이 아니고 다른 주식을 들고 있게 되면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익이 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를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자. 추가 상승을 하는데 즐기되 언제든지 뛰어내릴 준비를 하시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7,100선에서 꺾일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맥심인 7,450부분까지 갈 수도 있고 최고 맥심으로 버블로 극치를 가서 때려버리면 7,700선까지도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전제하에 올라갈 때마다 물량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해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 어디 가서 밀리면 그 다음에는 조정파는 어디가 됩니까? 당연히 6천선 내지 조정파가 되면 어떻게 돼? 여기 4파 전까지 큰 조정이 받으면 여기까지. 그래서 일반 조정은 여기에서 대세 상승으로 가는 또 파동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800에서 무너지든지 7,400에서 무너지든지 7,700까지 가서 무너지든지 하여튼 이 자리는 한번 왔다가 다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순수함보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S&P 보면 차트 일봉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계속 쌍저점 찍고 나서 올라가서 매물 소화하고 또 가서 매물 한 번 더 소화하고 이제 최고가 경신을 했어요. 이제 가는 일만 남은 것 같다. 너무 좋아. 그렇죠? 어떤 블랙스완 상태의 악재가 아니면은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 차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분으로 보면 60분으로 이번 주에 만약에 상방으로 간다면 7088, 그 다음에 여기 구간 최고 7220선 내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폭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꺾이려면 여기가 꺾여야 돼요. 6860포인트 내가 부러지면 추세는 꺾인다. 이렇게 보시고 기술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율 동향, 환율이 제일 어렵죠. 앞에서 이제 금리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엔화입니다. 엔화가 지금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상하고 나서 지금 최고가 막으면 최고가 기현상이에요. 그 앞에서 얘기했죠. 미국 미국 금리 10년물 보세요. 안 내려와요. 이게 지금 격차가 이렇게 해서 격차가 줄어들어야만이 엔화 강세가 되죠. 그래서 미국에 투자했던 돈을 좀 팔고 그 다음에 엔화로 사서 일본 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 고공행진이에요.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게 154엔을 이탈할 것으로 봤는데 되려 더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게 지금 엔화의 약세. 그 다음에 원화도 다른 전문가들 일부는 뭐래요? 이거 다 1,400원 이탈을 할 것으로 다 생각을 했죠. 제가 그런데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여기 이 안에서 우리 시장 맴돌을 것이다. 엔화를 잘 봐야 된다. 엔화가 지금 강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강세로 갈 수가 없다. 지금 계속 이거 맴돌고 있고 우리도 1,460원대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요게 거의 쌍봉이라고 보면 이게 이 위쪽으로 자꾸 올라갈수록 좋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대음봉 맞으면 이제 꺾여야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런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돌파할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상방놀이를 계속 하게 되면 상방으로 돌파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 금리 인상에도 엔화 약세 지속한다. 그것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이미 예상된 금리 인상이었다. 미일 금리차 여전히 크다. 앞에도 보셨죠? 4.2대예요. 안 내려와. 그렇죠? 추가 인상 경로가 완만하다. 뭐 이제 그 당시는 뭐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엔화가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금리 개선에 제한적이다. 일본 자금 해외 투자를 계속 지금도 선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원화에 미치는 영향, 엔 약세, 원화도 약세 압력. 그렇죠? 달러 강세 국면, 동조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계속 약세로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원화에 미치는 영향, 실물 경제는 뭐냐? 한일 수출 경합 업종에 부담을 갖게 돼 있습니다. 왜? 엔화가 계속 약세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 뭐 지금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죠.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도 종합적으로 시사점 보시고. 그래서 지금 원화가 약세는 엔화의 약세 측면에 있어서 강세로 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은 왜 이 환율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왜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를 하고 있냐 이거죠. 여기서 잘못 하면은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 거냐 이거죠. 외국인 입장에서 주식이 거기서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환차손을 입게 되면 주식을 사는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지금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우리는 엔화를 장중에도 잘 체크를 해야 되고 원화도 체크를 잘 하자. 1,500원 돌파해서 만약에 외국인이 1,500원 이상을 돌파해서 뭐 1,600원으로 가는 그런 시세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대규모 매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환율 체크도 좀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14만원 이제 15만원 턱 밑에까지 왔고 하이닉스도 80만원 턱 밑에까지 왔어요. 대단하죠. 어떤 전문가든 이렇게 올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대다수가 다 이렇게까지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대단히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분석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해드립니다. 일단 보고서 국내외 증권사 리포트하고 해외 리포트 뭐 한 30개 정도를 다 취합을 해서 제가 평균을 한번 내봤어요. 평균을 한번 내봤더니 삼성전자는 과연 이제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가 나오느냐 보니까 종가는 지금 13만 9,700원에 끝났고요. 글로벌 평균은 15만 5천원, 16만원 정도 됩니다. 글로벌 평균. 전 세계 보고서 몽땅 합치니까 뭐 24만원짜리도 있고 뭐 10만원짜리도 있고 12만원짜리도 있고 뭐 18만원짜리도 있고 막 쭉 다 더했더니 15만 5천원. 그 다음에 국내 보고서가 조금 높더라고. 국내 걸 다 취합했더니 16만 3천원 나와요. 그리고 요게 최대 목표가는 24만원짜리가 있어요. 24만원짜리 최대. 그래서 국내 평균 글로벌 평균, 국내 평균 최고가였을 때 과연 또 삼성전자가 이 가격을 도달을 했을 때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거냐 뒤에서 제가 다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종가가 74만 6천원인데 글로벌 평균이 75만 4천원. 이미 이건 78만 8천원 정도까지 갔으니까 지금 다 부합됐죠. 글로벌 평균은. 그런데 국내 평균은 82만원대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지금 112만원 최고가 목표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는 국내하고 지금 해외하고 다 합쳐서 거의 평균치에 도달을 했고 삼성전자는 조금 못 미쳤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보고 한번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두 종목이 끌어올릴 건지 제가 평균을 내봤더니 지금 글로벌 평균으로 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15만원, 그 다음에 75만 7천원, 지금 이미 거의 도달돼 있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별로 올라가지 않고 삼성전자만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보면, 그리고 이제 기타 종목도 있죠. 소부장도 있고 뭐 다른 종목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이 딱 두 종목만 했을 때 삼성전자 혼자 15만 5천원 간다 그러면 4,690포인트. 그랬죠. 선물로는 685포인트 내외. 685. 그러면 지난 야간장에 선물이 680선 내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상승 여력은 5포인트 내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대신 국내 평균 목표가로 삼성전자 16만 3천원, 그 다음에 82만원 정도로 산출을 했을 때는 지수가 4,790포인트 내외까지 올릴 수 있다. 두 종목이. 그래서 선물은 어디까지나 7배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이게 지금 100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이게 그 코스피 200으로 올리느냐, 코스피 200 소형주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선물 지수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700에서 710포인트 내외, 이 10포인트 구간으로 보면 됩니다. 선물 지수는 좀 차이가 있어요. 코스피 200 종목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지 소형주, 중형주로 올리는지에 따라서 선물 가격은 좀 차이가 나니까 어쨌든 이 종목이 16만 3천원, 82만원까지 가면 4,79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선물은 700포인트를 넘는 그런 파동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대로 삼성전자 24만원, 그 다음에 112만원 하이닉스 간다고 하면 5,500포인트가 됩니다. 두 종목만 가면 5,500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먼 얘기니까 이건 제외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685에서 700 한 평균 5포인트 내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힘으로 위로 끌어올리고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구한 겁니다. 그래서 과연 다음 주에 이곳을 찍고 약간 눌림 조정을 받을 건지 추가 더 다른 종목으로 해서 더 추가 상승을 할 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데이터를 구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번에는 이제 코스피 지수 기술적으로 심층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대세 상승기에 팬데믹 때 시장부터 해서 지금 대세 상승, 그 다음에 1차 조정받았을 때의 확장 파동,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지수의 플러스, 그 다음에 이번 내려왔던 상승 파동의 2파, 3파동의 평균치, 이것을 전부 다 구해봤어요. 하나씩. 하루 종일 제가 할 일 없어서 구했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전 내내 오늘 토요일 아침부터 눈 떠서 계속 이것을 심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건데 귀찮아서 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 데이터 값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구해봤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이 차트를 보면 월봉을 보면 이게 이제 1파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짧은 조정 2파, 그 다음에 이거 3파로 보고 조정파 4파로 보고 이게 5파로 본다 그러면은 5파는 어떻게 돼요? 1파 크기만큼 가야 되니까 여기가 4,800 한 30포인트 내외가 5파 완성이 되는 거죠. 5파 완성. 그러면 4,840포인트면은 여러분들이 4,840포인트면 여기 이제 선물 지수는 이제 각자 구하셔야 돼요. 선물은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코스피 200이 올리는 건지 아니면 모든 종목이 올라갔을 때 지수는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갈 수 있는 자리. 이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세세하게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일단 대세 상승 파동. 우리 팬데믹 때 코스피 지수가 1439포인트. 그 다음 1파가 3316포인트. 그 다음에 조종파 2134포인트까지 폭락했었죠. 22년도, 23년도 이렇게. 그리고 나서 기나긴 행보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기준으로 봐서 확장 비율 목표치가 어디 나오냐면 1.5배는 4,950포인트입니다. 1.3배는 4,724포인트고 그런데 이 확장 비율은 대부분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1.6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뭐 5,000포인트를 넘길 수 있다라고 막 얘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보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1.6배 5,130포인트. 그 다음에 1.7배가 5,325포인트 내외. 이 구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지난번 팬데믹 때 1,400대에서 쭉 3,000까지 올라갔죠. 2,000까지 조정을 받고 나서 지금 이제 올라온 파동이 이게 보통 1.6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되거든요. 센장. 그 다음에 아주 소극적인 상승은 1.38이 4,724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상승할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세 상승 파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최대 맥심은 5,32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 1.7배. 1.6배가 통상적인 거기 때문에 5,100포인트로 보고 앞으로 여력이 지금 4,550포인트에서 5,100포인트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그 비율 계산을 했더니 이런 파동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38 3파 초기 목표 구간에 이제 다다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38이면 4,724포인트. 여기서부터 여기는 엄청나게 어려운 파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1.38만 대세 상승 파동이 올라온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게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대세 상승 파동이 비율을 딱딱 맞춰서 올라가는 거 우리나라 몇 번 없어요. 이번이 또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그 팬데믹 때 올랐죠. 옛날에 저기 그 올림픽 전에 대세 상승 90년도에 막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됐었고 그 다음에 2004년, 6년, 7년 막 금융위기 전에 급등 파동이 나왔었죠. 그때 외에는 이런 파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1.3배가 4,724포인트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아까는 이제 대세 파동이고 지금은 이 주봉으로 이게 5파가 5파가 이렇게 됐을 때 이 구간에서의 상승 파동을 한번 보면 목표치가 어디겠느냐 이렇게 산출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2284포인트를 출발점으로 보고 3288 그 다음에 2파를 3070포인트 내로 본다고 하면 산출 하게 되면 어떻게 됐느냐 1.6 구간이 4685포인트 그리고 얼마 안 남았지. 지금 이제 100포인트 남았어요. 그 다음에 1.7배까지 올라간다면 4780포인트 그리고 200포인트 남았죠. 여기 가면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면 앞에서 대세 상승 파동에 1.38이 있었죠. 그게 4720포인트 내외 이렇게 있었다고. 여기에 지금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지금 코앞에 저항 코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 이제 3,800을 기준으로 해서 1, 2, 3, 8을 기준으로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이제 쌍저점 바닥으로 보고 상승 파동이 이렇게 전개가 됐죠. 이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파동 계산을 해보면 저점을 3,833포인트, 고점을 4,172포인트, 3,975포인트. 이게 조정 파동 되면 지금 얼마? 4,653. 2배수가 4,653포인트. 대부분 2배수에서 저항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진다. 그럼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4,650포인트, 그 다음에 80포인트도 있었고 4,720포인트, 그 다음에 4,780포인트 내외. 요 부근에서 한 번은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지금 현재 매우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다 외워놓을 필요는 없고 뒤에서 그거에 대해서 또 세세 분석을 취합해 드릴 테니까 그냥 쭉 어떻게 산출했는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지수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거와 똑같으니까 일단 지금 이건 코스피죠. 코스피의 이런 상승 파동. 근데 이게 밑에까지 닿네. 요거 선물 지수는 딱 채웠어요, 지금. 파동상 1, 2, 3, 4, 5. 여기 1파 크기만큼 왔어요. 678포인트가 그 자리예요. 요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대등으로 1대1 파동. 그러면 이 이상으로는 어떤 힘에 의해서 가야 되냐? 이 힘에 의해서 가야죠. 코스피 시장은 못 갔어요, 지금. 이게 더 가야 돼.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이때까지는 모든 주식이 같이 올랐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5파 가는 구간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끌고 가고 다른 종목은 막 계속 하락하고 있어. 어떤 종목은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난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 지수는 못 갔고 코스피 200 지수는 도달이 돼버렸어. 그러면 선물은 가기 싫어하는데 얘가 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무슨 현상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서 마지막 채우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선물은 기술적으로 다 왔다. 언제든지 조정받아도 된다. 그런데 이게 코스피 지수는 못 왔네. 아직 4,850포인트까지 가야 돼. 그럼 지금으로 뭐 4,580포인트에 끝났는데 뭐 단순 계산에도 뭐 260포인트를 더 가야죠. 그 260포인트면 선물 지수로 한 30에서 40포인트가 더 가야 돼. 이쪽으로 3에서 40포인트. 이게 3에서 40포인트. 그러면 30포인트에 살면 700 앞에서 얘기했던 700에서 710선 사이는 더 가야 된다. 여기 상승 목표치가 나오죠? 근데 이 구간을 뭘로 올릴 거냐 이거지. 이 구간을 200포인트 이상 목표치를 채우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는 안 된다고 지금 답이 나와 있잖아요. 뭐 두 종목으로 최대 목표치까지 뭐 24만원 112만원까지 간다 하면은 다 채울 수가 있겠으나 다른 종목이 좀 받쳐줘야 되지 않겠나. 뭐 자동차주든 바이오 아니면 중소형주가 막 벌떼같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견인을 했을 때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선물 지수로는 상승을 하게 되면 30에서 40포인트 정도의 여력이 있다. 무엇으로 올리든지 간에 최대 상승은 지금 이런 비율로 봤을 때는 3에서 40포인트 상승 여력이 있고 지수는 한 250포인트까지 맥심을 채운다면 더 갈 자리는 있다. 그렇죠? 그러나 선물 지수가 다 채워서 이게 가다 말고 먼저 조정받은 다음에 이렇게 가버리면 그럼 낭패가 되는 거겠죠. 야, 코스피 200으로는 지금 이미 다 올랐어. 다 목표치 채웠어. 그냥 우리 조금 눌렀다 가자.
뭐 눌렀다가도 상관없잖아요. 여기만 깨지 않으면 되니까 5파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음봉 하나 났다가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여기서 뭐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건 없어요. 여기서 뭐 1, 2개월 놀다가 이렇게 가도 완성이 되는 거죠. 5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자 이거예요. 같이 고민을 하자. 그렇죠. 그래서 선물도 팬데믹 때부터 계산을 하니까 685, 710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쭉 하고 이번에 지금 5파 완성 구간이 어딘가 했더니 5파 완성 구간이 지금 700선, 그렇죠. 700선 내외 완성 구간이 700선 내외. 그 다음에 이번 530대부터 38포인트죠.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파동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680에서 705포인트. 여기도 지금 거의 합치가 되죠. 그리고 685포인트에서 710포인트 이 구간에 모든 것이 지금 다 걸렸다. 대세 상승의 1.8% 상승 구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1.6배 다 걸렸고, 그 다음에 5파 완성 구간이 있고, 이미 선물 지수로는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로는 추가 상승이 되는 그런 파동이 나와서 4,800선 중반까지 오른다면 선물이 3, 40포인트 오른다. 그러면은 확장 비율 2.38배도 다 도달이 되는 거고 모든 것이 다 합치가 되는 거예요. 이 구간 내 우리가 추가적으로 선물 투자하시는 분은 30에서 40포인트를 어떻게 수익을 내고 나올 것인지 이걸 좀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 하방으로 보는 분들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뒤에서 고민을 좀 또 해봐야 되겠죠. 이게 분석한 것을 그러면 다 믹서를 한번 해봐. 기술적 분석한 것을 하나하나 이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석, 그렇죠? 정교하게 한번 분석을 또 해야죠. 이렇게 해서 도출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추가 상승한다고 계속 오버를 해서 700포인트까지 수익을 내든지 아니면 구경하고 있다가 뭐 700포인트 내외에서 뭐 하방 공략을 한번 해보든지 컷을 주고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거죠. 그럼 보면 지금 코스피가 670에서 멈췄고 여기 4,586포인트에서 이제 9일날 종가로 해서 이제 목표가 어디까지 확장 비율 파동, 시나리오 중첩, 심리 레벨, 밀집 도관 해서 다 취합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죠. 이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외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자리가 갔을 때 어떤 현상이 발견이 돼서 시장이 꺾인다 그러면 빨리 뛰어내릴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대충 넉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분석을 했더니 685라는 숫자가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700포인트, 그렇죠. 요 구간이 많이 나왔어요. 요 구간 어디선가 이번 상승 파동에 고점이 나올 확률이 이제 점점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 수치는 지금 코스피의 대장주가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얘네들 상승했을 때 685,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간다고? 700포인트 내외 갈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글로벌로 했을 때 요 지수죠. 이 지수 글로벌 목표 700선 내외 이렇게 강세장 이렇게 딱 취합을 했어요. 그렇죠. 시나리오 레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쭉 나열을 해봤어요. 과연 글로벌 목표는 685 삼성전자, 그 다음에 700에 중첩이 되고, 그
그 다음에 최대 상승을 한다고 그러면 1.70배까지 가는 705대 밀집 구간이 있어요. 이 자리가 709.5에서 712대가 나온다. 이건 뭐 최고 맥심. 이건 거의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목표가 16만 3천 원도 막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82만 원도 막 넘어서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되면 이런 파동이 나온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여기 구간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분석해서 가장 그동안 데이터 값을 모았을 때 여기가 1.6배 정도에서는 저항을 거의 받더라. 이것은 완전 열외. 이건 거의 90% 이상이 여기에서는 한 번은 조정파가 나오더라. 여기가 5파 완성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더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는 번외로 진짜 아주 초강세장, 우리 시장에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미국 시장이나 오일이나 금 이런 다른 파동에서는 상품에서는 나왔는데 우리 시장은 나온 적이 없어. 우리 시장은 대부분 꺾여. 1.6배 정도 오면은 다 꺾였어요. 네, 우리 시장은. 이 시장 간 것은 해외에서밖에 사례가 없어요.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 중에 더 다른 개별 종목은 많이 있죠. 개별 종목은. 그런데 지금 80년대 이후부터 우리 시장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구간이 고점이 될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680.50 정도 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마감한 그 존이에요. 681선 정도인가도 막 찍고 막 그랬는데 여기가 2.5배 확장 국면, 그 다음에 670부터 첫 번째 상단 전환선 그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시초가가 680대 시작을 해서 지금 고점 첫 번째 걸리는 게 685라겠죠? 그래서 여기서 5포인트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을 건지 여기 가서 막 싸워서 더 700대를 향해서 갈 건지가 이제 685포인트가 38선이 되겠다. 여기 시작에서 이거 돌파되면 장대 양봉으로 가는 거고 이게 돌파 못하면 밑에서 십자 파동이 되든지 찌걱찌걱 하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685를 심도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685를 보니까 685.44는 많죠. 1.6배 확장 구간, 글로벌 평균 목표가 여기 있죠. 쭉 하고 추가로 삼성전자 컨센서스 평균 목표가에 다 걸리고 해서 카이사르는 이 점을 지금 월요일날 시장에서는 이 선을 보고 있다. 이유 즉 알았죠? 이 선을 넘을 것인지 안 넘을 것인지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잡고 있다. 존으로. 또 이 자리에 오면은 무슨 본인들 기준이 있잖아요. 5분봉 음봉이 되면 하방 공략을 해야 되겠다든지 15분 음봉이 되면 하방 공략을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60분 음봉이 되면 나는 하방 공략을 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하방 공략을 단기적으로 하고 돌파되면 어떻게 돼 있어? 카이사는 무조건 2포인트 컷 주라 했죠. 묻지도 따지지 말고 신고가기 때문에 돌파하면 또 쇼커버링이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럼 무조건 컷하고 700대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 이제 열린 게 700대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690대는 없어요. 걸린 선이 지금 현재. 거기 만약에 685가 돌파가 돼서 안착을 하면 이게 오버슈팅으로 700대까지 그냥 가버릴 수도 있다. 그렇죠. 2.0배 국내 평균 목표 심리적 옵션 행사가 리밸런싱 이런 차익이 나오는 구간이 700대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705포인트, 710포인트, 13포인트 있는데 이것은 아주 대세 상승의 아주 막 끝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까 얘기했던 목표가 15만 5천원, 16만 3천원을 넘어서는 초 24만원까지 가기 위한 뭐 엄청난 속도로 가기 위한 파동이 전개가 돼야 이 파동이 전개가 된다. 그래서 끝자락이 어디다? 746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700대도 돌파를 했는데 그 윗단에서 저항하는 구간도 705.47, 710.78, 713.35 이게 근거가 된다. 밀집 저항대.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다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685, 그 다음에 요거 뚫려버리면 700대까지 그냥 올라갈 수, 여기는 텅 비어있는 상태죠. 685를 돌파하면 텅 비어있는 상태. 그러면 700대까지 그냥 바로 가버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705포인트, 710포인트, 713포인트. 요 구간이 밀집대라는 거예요. 밀집대. 밀집 저항.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해서 카이사르 얘기가 다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동 계산을 또 달리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나 카이사르가 지금까지 계산해서 여러분들한테 저항과 지지선을 알려줬던 그냥 계산 방식으로 최적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고 그 구간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청산을 하고 단기 숏을 하고 돌파되면 무조건 컷하라 했어요. 무조건 컷. 그리고 숏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꼭 있다고 그랬습니다. 카이사르는 5일선이 쭉 가다가 중유 저항선에서 밀렸는데 5일선을 이탈을 하고 5일선 저항이 돼야만이 숏으로 물량을 왕창 치는 거다. 여기 첫 번째 왔을 때는 물량을 그냥 간만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뭐 한 3계약 정도. 만약 705에 첫 번째 도달이 됐다. 그럼 한 3계약 정도 들어가고 내려와서 뭐 며칠 싸우다가 5일선 이탈이 됐네? 5일선에 이제 저항이 돼서 무너지네? 그럼 나머지 7개 갖다가 빵 때려야죠. 이거 추세가 하방으로 꺾였을 때.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청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 첫 번에 도달되면 그 지수대에 가면 더 욕심내지 말고 일단 청산을 하고 눌리면서 다시 살고 이렇게 다시 다음 파동을 보자는 뜻으로 산출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 점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 운용 체크리스트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적어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은 제가 중급자들을 위해서 그냥 쓴 거니까 초보자분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체결 강도가 뭔지, 거래대금 증가 여부, 이런 중급자분들 다 하실 거예요. 이거 체크를 하고 그 주요 구간에 왔을 때, 그 다음에 특히 미결제. 제가 이제 미결제 선물 같은 경우 만약에 685선에 갔는데 미결제가 계속 증가가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시죠?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미결제 증가나 만약에 거기서 미결제가 풀려버린다. 증가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꼭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베이시스차가 지금 계속 1.5에서 2.0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데 685선 정도 갔는데 베이스차가 벌어지지 않고 축소가 돼버리고 꺾이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 이상한데? 그렇게 되면 그 구간이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 수급과 프로그램 매매. 만약에 680을 넘었는데 비차익 매도가 계속 나온다. 비차익 매도 알죠? 종목을 30이나 50 종목을 묶어서 그냥 묻지마 매도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 물량이 출회가 되면 그 부분에서 내가 상방으로 끌고 같은 거 청산을 해야 되겠다. 단기적으로 매도로 한번 진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체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간 돌파 실패는
돌파 시, 안착 시. 사람들이 이제 돌파로 이제 카이사르가 얘기를 하면 만약에 이게 680이라고 쳐요. 이게 선이 있어. 근데 나는 60분봉으로 매매하는 분이야. 그런데 장중에 이게 이렇게 장중에 계속 680을 계속 막 싸워. 60분이야. 근데 9시 30분에 올라와서 9시 30분에는 돌파를 했어. 근데 10시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10시까지 기다렸는데 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와서 쓴 다음에 다음 자리에서 약간 조정을 보이고 지지를 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 이건 추가 상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장중에는 계속 위에서 돌파하는 듯 계속 680 위에서 놀고 있다가 9시 45분, 50분 돼서 이 꼬리 달고 종가는 밑에서 끝나버린 거야. 여기는 꼬리만 달았어. 이렇게 꼬리만 달고 종가가 여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10시 파동에 여기를 다시 도전하다가 밀려버리네. 이건 돌파가 안 된 거죠. 이거 안착이 안 된 거야. 일시적으로 돌파는 됐는데 안착이 안 된 거죠. 이거 돌파했다고 여기서 사정없이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럼 안 돼요. 그런 매매는 안 된다고. 아시죠? 그것을 여기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돌파했다고 돌파가 아니다. 그 올라간 다음에 그 선을 계속 지지력을 확보를 해야 상방으로 가는 파동이 된다. 됐어요. 지금 이제 1시간이 넘어가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이제 카이사르가 목표치 계산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잘 활용을 해서, 시장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뒤에 부분에서, 시장을 금요일 날 어떻게, 시장을 카이사르는, 읽어갔나 한번 빠르게 보면, 월요일 날, 금요일 날 정회원분들한테 제가 3파가 690에서 717까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5일선이 이탈되더라도 저점에서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화면으로 전달을 해드렸죠. 그리고 다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60분의 요 파동이 후행 스팬이 1번에 지지하는 선이 있고 그래서 659선, 655선 이게 5일선이 이탈한다 하더라도 요 하단 이 쌍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 시장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그 대신 670선대에서 아마 엄청 싸울 것이다. 그리고 672선이 돌파되면 무조건 하방 여기서 매도 쳤더라도 도망 나오라고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납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 증거를 제시를 해드려야 되나? 증거를. 네. 증거를 제시를 해드려야 되나? 여기 제가 증거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렇죠? 여기 하방 시나리오. 오늘 주간장에는 670선 넘기기 전 강한 매도세가 등장할 것이다. 그렇죠. 주간장에서. 하방 공략 하시는 분은 670선 부근에서 하방 공략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엄청 싸웠죠. 오후 내내 싸웠어요. 그리고 675선을 어떻게 된다? 돌파하면은, 스위칭 매수로 전환해라. 야간 시장에 돌파를 했잖아요. 그렇죠. 주간장에는 돌파를 못하고 670에 딱 끝났잖아. 엄청 싸우다가 여기서 끝나갔어. 그리고 야간에 돌파를 했어요. 야간에 무조건 커드. 여기 돌파하면 무조건 커드라겠죠. 어디까지 간다? 여기 689.90, 679.90까지 5파 완성구, 5파 완성이 돼버렸잖아. 그렇죠. 여기 짧은 5파 680 갔죠. 야간에 5번 가버렸어요. 이게 금요일날 7시 51분에 이게 전달한 내용이에요. 이거 제가 꼼꼼하게 이게 다 찍어서 실시간으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린 거다. 갔습니다. 가서 자랑이 아니고 다 분석을 해드렸다고. 그렇죠.
잊어버려서 못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카이사르가 다 수익증 매수까지 하라고 다 전달을 했어요. 그 야간장에는 무조건 컷, 만약에 매도 오버했던 사람은 무조건 컷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매수할 사람은 672.50 돌파하면 매수. 이것은 이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리예요. 카이사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을 모른다 그러면 차트쟁이가 아니야. 매크로쟁이죠. 차트쟁이는 딱 672선 딱 돌파를 하면 벌써 긴장을 바짝 하고, 컷 줘야 되는지 딱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밑에서 찍고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한번 뭐 누구나 다 알잖아요. 여기서 내려왔어. 반등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찍고 갔어. 지금 다시 내려왔어. 650.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670에서 뭐 내가 매도를 했어. 그럼 여기서 내려와야 돼요. 이게 돌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상방으로 가겠다는 거죠. 3중 저점을 찍었는데, 이건 그냥 차트쟁이들은 그냥 기본이야. 기본을 나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했을 뿐이에요. 잘 맞춘 게 아니고. 670에서 혹시나 하방 공략을 하고 싶으면 해라. 그 대신 672.50 돌파하면 무조건 컷하고 수익증 매수해라 이거지. 여기 간다고 그랬잖아요. 요 구간 간다고. 예. 만약에 뭐 카이사를 거기 안 가고 여기 조금 가다가 다시 무너졌어요. 다시 무너졌으면 그때 또 때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예. 679.90까지 간다겠는데 679밖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무너졌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 그 본인이 잘 선택을 해야지. 뭐 카이사르가 얘기한 자리 꼭 찍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카이사르보다 능력이 더 좋은 애가 679에서 때려버렸어. 막 하방으로 밀어버렸어. 그러면 눈치 빨리 째고 청산을 했어야죠.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분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옵션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육을 옵션으로다가 교육을 해드리려고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는데, 워낙 옵션으로 지금 실패를 많이 하시니까. 지금 보면 680물이에요. 이것도 제가 장중에 얘기했어요. 1.12 이 자리가 이탈되지 않으면 상방 공략을 계속 할 수 있다. 쭈르륵 내려와서 저항이 됐죠. 저항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 쌍저점 찍었죠. 그 다음에 기준값이 0.5 여기 봐. 기준값이 0.5잖아. 0.5 0.5에서 어떻게 됐어? 백색선 돌파했죠. 그러면 여기 지지가 됐죠. 돌파했다가 딱 해서 장대 양봉 매수 더블 수익 나고 2.5 저항에 밀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1점 이후에 다시 와서 매수. 그리고 야간에 막 돌파해서 여기까지 간 거잖아. 그렇죠. 백색선 돌파해서만 매수해도 이 매수 여기 안 해도 된다니까. 1.0에서 매수해서 이거 2.5까지 수익 나고 또 내려왔을 때 또 분할 매수해서 또 청산하고 야간 돌파했을 때 샀으면 2.5를 돌파했을 때 매수를 했다. 그러면 또 수익을 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672는 1.5 기준가. 어떻게 여기 돌파해서 딱 안착하고 갔다가 2.5 딱 지지하고 또 갔죠. 그 다음에 667은 2.5가 기준선에 쌍저점 찍고 백색선 돌파하고 갔다가 백색선에서 지지하고 야간장에 또 갔고. 그렇죠. 망가지는 풋옵션. 풋옵션은 아침에 금요일날 1월 9일날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2.5를 일시적으로 돌파는 했어요. 근데 꼬리 달고 이건 안착이 아니라고 내가 그랬잖아. 완성봉으로 이게 올라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꼬리만 쭉 달고 가다가 탁 해서 음봉 막아고 딱 내렸어. 그러면 하방이 없다는 얘기예요. 백색선 일시는 돌파했지만. 그러면서 백색선 한 번도 돌파 안 했죠. 백색선 돌파하지 않는 옵션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죠. 그냥 죽는다고. 그 다음에 637물도 마찬가지고 1.5를 돌파 막 시도하다가 백색선 돌파 못하고 어떻게 죽었죠. 그냥. 그 다음에 여기도 0.5는 0.5짜리는 돌파는 했는데 안착도 했었어요. 샀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버리라고. 백색선 딱 맞고 저항에 그냥 곤두박질 쳤죠. 0.5에 샀다. 그래도 0.3이 그래도 반이라도 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랬죠. 저항에. 그래서 옵션으로 이러한 교육을 이번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월물 추세 파동을 한번 지금 이제 시작이 됐는데 과연 선두 세력들이 만기 상단을 어디까지 이제 가지고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690선 나왔어요. 그렇죠? 690선. 그 다음에 최상단은 어디예요? 거의 지금 697.5. 그러면 앞에서 제가 분석을 했죠. 1차 어디서 걸린다? 685에서 걸리고, 만약에 이게 돌파가 돼서 안착을 하면 700대까지 그냥 올라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670인데 얘네들이 여기까지 열어놨다는 거죠, 벌써. 저는 몰랐어요. 그냥 그러면 왜 여기까지 열어놨을 거냐. 이미 카이사르보다 선두 세력들은 이미 저 목표치를 다 계산해서 삼성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의 대세 상승 파동이라든지 이 파동 계산을 다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6월물도 700대까지 열려 있다고 얘기를 했죠. 상방으로는. 이미 얘네들 그 이상부터는 별로 안 사잖아요. 이게 콜이든 네버리지든 이게 사서 합성 물량으로 700까지 해놨다. 그랬더니 2월달 물에다 해놨어요. 그러면 2월달 안으로 690이든 700선이든 한번 도전을 해볼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680까지 왔어. 그러면 680에서 700선까지 20포인트 남았잖아요. 이 구간에 이제 선두 세력들이 어떤 매매를 하느냐 심도 있게 여러분들은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아셨죠?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옵션 변동성 62 너무 높다고 그랬죠? 변동성이 40 정도 돼야 옵션에서 큰 수익이 나고 이렇게 62 정도 되면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지난 이제 1월물 같은 경우 장중에는 시세를 많이 줬는데 결제한 사람들은 거의 다 손실이에요. 그렇죠.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양합이 거의 3.0으로 들어갔으니까 결국 결제를 하면서 풋옵션을 결제했던 사람들 전부 다 토해냈죠. 전부 다 토해냈어. 결제한 사람들은. 이게 변동성이 높을수록 결제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옵션 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콜옵션을 금융투자가 162억, 지금 외국인은 124억 매도, 지금 엄청나게 붙습니다. 지금 또 외국인하고 금융투자하고 붙었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개인하고, 위클리 옵션은 상방의 개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은 뭐냐면 외국인들은 하방이 하방. 그렇죠. 금투하고 개인은 지금 상방. 주식도 지금 금요일날 보면 개인 금투 우리 다른 기관들은 전부 매수를 하고 외국인은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고점이 다다랐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외국인이 꼭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그 피날레 파동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심하자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거 날짜 잘못됐네. 1월 8일이 아니고 지금 2월 달인데 네, 수정을 할게요. 지금 682.50까지 양매도 세력은 포지션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시장 680에서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685를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양매도 세력은
방어를 해야 되고, 개인이나 외인은 상방으로 계속 들고 있고, 금융투자는 뭐 양매도 했으니 얘도 막아야 되고, 기타 법인도 막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685 싸움이 2대 3이 되는 거죠. 685를 막아야 되는 세력이 3명이고 돌파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2명인 거예요. 그래서 685 싸움은 재밌게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포커스가 여기에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적 분석과 매크로 분석과 합성 포지션과 외국인들과 양매도 세력, 그 다음에 금투, 이런 개인 모든 생각들이 월요일날 시장은 벌써 670대부터 저기 685선의 저항 구간이 거기까지 반등할 수 있느냐, 거기가 저항이냐, 벌써 포지션을 딱 쥐고 거기서 나는 방어를 해야 되겠다, 나는 돌파를 시켜야 되겠다, 벌써 포지션 다 구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한 발 더 앞서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야간장이 가서가 아니고 이 데이터는 이미 종가 기준으로 산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1월 9일날 종가 기준으로 이 포지션을 벌써 680선까지 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선두 세력들 분석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서 그 분석을 빨리빨리 추적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은 그럼 만기가 어떻게 됐냐? 이제 위클리 옵션이 이제 난리 나게 생겼어요. 위클리 옵션도 지금 최대 상승을 680까지 열어놨어요. 그런데 보통이면 이게 더 위로다가 원래 포지션을 한 5포인트 정도 해서 685까지 올려놓는데 여기 넘어가면 무조건 손실이야. 합성으로 해놨던 세력. 그럼 누가 손실인 거예요? 양매도 세력하고 금투하고 다 손실이에요. 위클리는 680을 넘어가는. 근데 680이 무슨 기준이냐면 코스피 200 기준이에요.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알죠? 선물 지수보다 지금 선물 지수가 콘텐구가 1.75이기 때문에 야간에 680에 마감이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되는 것은 682선 넘어가야부터 선물이 넘어가면서부터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시초가에서 변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중에 제가 1시간 정도 지나면 만기 구간을 다시 산출해서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만기 상단이 680.93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선두 세력들 팍 치고 패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옵션에 대해서 이제 미결제가 막 증가되고 환매하고 막 이제 정신 없어요. 그러면 그거 1시간 정도 지나면 선두 세력들의 만기 구간을 대충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시에 과연 685를 돌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만기 분석을 한 다음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준회원 분하고 유튜브 회원들은 이제 각자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680까지밖에 해지 물량이 없다. 그 이상 돌파하려면은 위클리에서 새로운 뭔가 미결제에서 뭔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80선 위에는 추격 매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80 위에서 매수해갖고 685도 지금 저항이죠. 680도 위클리로 다 저항이야. 이 저항 부분에서 아침에 시초가 시작하자마자 매수를 하고 싶을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카이사르한테 물어보면 난 절대 안 하죠.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왜? 30분 동안 구경하고, 이 데이터값 구하면은 매수할 건지 매도할 건지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오니까, 안 끼어들여요. 왜? 고래 싸움에 내가, 터질 일이 없잖아. 굳이. 그렇죠? 680에 가서 내가 매수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랬죠. 거기서 2, 3포인트 먹기 위해서 매수를 위험을 감수한다? 그건 아니에요. 차라리 685를 돌파해서 깔고 앉아서 막 싸워.
지지하는 거 모습이 보여. 그럼 그때 가서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개인 투자자다. 기관들은 어쩔 수 없이 오버한 물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니까 어떻게 자동으로 노스컨 물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매수로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뭐요? 난 포지션 없어. 난 안 껴들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매매 막 조금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은 야 카이사르가 야 685도 가고 막 700도 간다더라 막 그냥 680에 가서 시초가부터 막 사는 거야. 막 물타기 계속 매수하는 거야. 근데 제가 무조건 간다고 그랬어요. 685가 엄청난 저항 구간이다. 이게 돌파해서 깔고 앉아야 가는 파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거기 차라리 돌파한 다음에 안착했을 때 매수를 해도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딱 터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만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다 했는데, 제가 시나리오 전략을 준비를 못 했어요. 이거 분석을 뭐 아침부터 해서 계속 어제 저녁 때부터 뭐 계속 하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 녹화하는 것이 거의 7시가 다 돼 가는데 저녁 이게 지금 거의 10시간을 분석을 한 거예요. 카이사 머리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엑셀에도 넣어보고 뭐 수치 막 계산하고 옛날 자료 찾아보고 막 데이터 다운로드 분석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야 잘 전달할까 막 이것저것 생각하고 파워포인트 만들다 보니까 하루 종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전략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이 아니고 제가 시나리오 정회원들 시나리오는 디스코드로 뭐 내일 뭐 일요일날 오후에 전달을 하든지 안 되면 월요일 아침에 실시간으로 막 분석한 자료를 그냥 바로 분석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시장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분석한 걸로 중급자들은 다 시나리오 짤 수 있어요. 근데 초보분들은 그게 좀 어려워.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옵션 양매수 구간 해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뭐 내일 카페에다가 안 올라갔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너무 이제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뭐 내일이나 월요일 아침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교육한 지 1년이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뭐 옵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속 교육 문의가 계속 오고 방송 시청 문의가 계속 와요. 근데 방송을 제가 시청을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방송을 하는데 카이사르만의 고유 그 차트가 있어요. 차트를 보여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매매를 하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다 보니까 그걸 교육 받는 사람만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디스코드로 이게 제가 캡처해서 보내드리는데 여기 검은 선이 중간에 있죠. 검은 선이 상하방 기준으로 이게 금요일날 시장에서도 보면 여기가 660 요 검은 선이 지금 665점 지금 50 정도 나오죠. 여기 돌파 전에는 하방 공략을 하는데 이게 돌파하면 상방으로 바꾸는 구간이거든.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670에 지금 여기 있다. 미리 이게 선이 다 나와 있잖아요. 670 정도 되면 저항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분들은 이게 매매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방송 시청도 못하게 하고 다 막아놨는데 계속 문의가 많이 와서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선물 실전 마스터 클래스 해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리딩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분석하는 방법 옵션이
어떤 추세로 움직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겠다. 교육 철학은 파생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파동은 만물의 호흡이고 시장은 정복이 아닌 조화의 대상이다. 그렇죠? 거스르지 않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게 이제 수능 매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흔들린 것은 차트가 아니고 당신의 마음이다. 이게 신법이 안 돼서 그러는 거죠. 어떤 변동성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강인한 멘탈을 기르는 그런 기준선에 의해서 이것을 확실히 잡으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매매를 하잖아요. 이거 못 잡습니다. 카이사르도 못 잡아요. 왜? 양복 나면 사고 싶고 음복 나면 때리고 싶고 막 그러거든. 근데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으면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 이것을 잡아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매매를 카이사는 안 시키는다. 되도록이면 철저하게. 시간 파동도 많이 들어봤죠.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매매하지 말고 그 가격이 오기 전까지는 매매하지 말아라. 최대한 기다려라. 그 기다리는 절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것만 지켜도 파생에서는 이제 50% 먹고 들어가는 거죠. 손실은 최소, 수익은 극대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드맵 여기 보면 뿌리와 신법, 매매 원칙 정립하는 거, 리스크 관리, 마음 다스리기. 그 다음에 본질과 원리, 옵션 가격 형성의 원리. 이거 강의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옵션에 대해서 이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옵션을 제가 추천을 안 해드리는데 워낙 많이 옵션에 대해서 손실나고 매일 여기 가르쳐 주는 데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옵션 가격 원리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번에 교육과정에 넣어서 알려드릴게요. 양압의 이해, 시간가치 비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론을 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0년은 가르쳐야 돼요. 그게 아니고 실전적으로 가르쳐요. 실전. 그렇죠. 이 몇 가지만 가지고 수익을 빨리 낼 수 있는 방법을 교육과정에 넣어서 알려드리겠다. 그 다음에 카이사르의 맥점 구하기, 양매수 전략, 실전 시나리오 작성하는 거 이렇게 해서 네 파트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존 기술 방법 전수하겠다. 저는 돈을 크게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선 손실이 안 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익 나는 것은 개인 성향에 따라서 수익을 엄청나게 잘 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손실 났다 수익 크게, 손실 났다 수익 이렇게 징검다리로 가는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수익을 쭉쭉쭉 막 이렇게 잘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 성격 탓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그 트레이딩 방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방법은 제가 다 컨트롤 못해요. 그거 하려면은 몇 년이 걸리니까 우선은 생존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파생해서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은 2개월 2월에서 3월 신청은 네이버 카페 여기서 하고 뒤에서 다 말씀드릴게요. 실시간으로 4일 하고 이렇게 방송하고 디스코드 모두 가입이 되고 방송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도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교육이 없을 때는 매매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백색선 활용법도 이번에 넣습니다. 잘 안 가르쳐 드렸는데 이건 제자반에서 하는 건데 제가 백색선 활용법에 대해서 이번에 옵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육 실전 교육 안내 이제 세부 내용이에요. 가입 문의는 네이버 카이사르 파동연구소 카페 공지사항에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가입 우선순위가 있어요.
전업을 준비하시는 분, 그 다음에 전문 옵션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 직장인 분들은 안 돼요. 실시간으로 여기 가입제 실시간으로 방송 시청이 불가능한 분, 하루 3시간 이상 공부할 수 없는 분, 이런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탈락시켜요. 그냥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가입 신청 기간은 3일, 그리고 교육기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1월 24일 날이나 30일 교육장이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7시간 제가 오프라인으로 직접 교육을 해드립니다. 여기 필수 참석을 해야 돼요. 이거 참석 안 하면 교육생 탈락. 그렇죠? 교육 시간은 아침에 8시 20분부터 11시 사이에 실전 교육을 하고, 오후에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실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매주 1회 온라인 이제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그렇다고 이거 신청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까운 데는 면담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요. 부득이한 경우 제가 뭐 제주도라든지 이렇게 물 건너 있다든지 해외라든지 있으면 전화 상담으로 해서 제가 전화 꼭 통화를 한 다음에 이제 선발을 합니다. 아무거나 받는 게 아니에요. 전업인사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못 쫓아와요. 직장인들 신청해도 배우기 힘들어요. 제가 워낙 실전으로 막 바로 강의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 신청이 가능한 분들이 신청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 전화 상담이라든지 면담을 한 다음에 개별 통지를 합니다. 인원은 그 해당에 따라서 뭐 몇 명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신청이 뭐 몇십 명 된다 해도 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번에 신청했던 분들 중에 탈락되신 분 다시 한번 신청을 해보십시오.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 다시 신청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혜원 시황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금요일날 시장에서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672.50 돌파되면 무조건 컷하고 수익증 매수해서 상방으로 진행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날도 보면 아침에 여기 별표시 있었죠.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는 일단 680 위로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되니까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680이 5파동 완성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684.20 1.68배 파동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맥심 구간입니다. 그래서 과연 685선을 월요일날 돌파가 되면 이거 잘못됐네. 여기가 오타가 나버렸어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690선 내외니까 690선까지 가는 파동이 되고, 여기가 만약에 막힌다고 그러면 이 안에서 상당히 이제 움직이는 그런 파동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아침에 시초가가 만약에 679선에 시작을 한다면은 676선만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 상방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옵션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680의 양압이 8.9인데 이것은 프리값이 매우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한 45분부터 땡 하고 옵션 들어가지 마시고 15분에서 30분 정도 프리가 감소했을 때 들어가는 것이 수익 내는데 좋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옵션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15분에서 30분 동안 참았다가 프리가 급감했을 때 그 1파동, 2파동, 눌림 파동을 잘 노려야 돼요. 상승으로 갔다가 눌림 파동을 노리든지 하락으로 갔다가 올라온 대반등의
B자리를 눌려서 옵션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이 극대화된다. 그래서 타이밍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높기 때문에 양매수는 안 되고요. 네이키드로 프리가 조금 죽으면 한 30에서 40% 정도 죽었을 때부터 옵션을 투자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8시간 정도 이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매우 좋았고 적용할 만하다 그러면 나가실 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나가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분석은 제가 일정이 나는 대로 전달을 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고, 그 전에라도 만약에 그 파동에 조정 파동이 나온다든지 대세 상승 파동이 나오면 제가 카페라든지 이런 데 추가 AS를 해드릴 테니까 카페에 자주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죠. 네이버 카이사르 파동연구소에 자주 오셔서 거기에 피회원님들도 보게 제가 자료를 오픈해 드릴 테니까, 만약에 지금 685 넘긴다든지 저항인다든지 한 다음에 파동이 바뀐다든지 추가 대세 상승으로 700으로 간다든지 했을 때 제가 추가 AS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1시간 한 45분 정도 걸렸는데요. 분석한 자료 잘 활용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